네, 오늘 금요일로 옮긴 닥코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학에서 심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류여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정훈 부회장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만 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재용 대표님, 오늘 자유대학 주최하는 행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에서 2시부터. 예. 저희 고성구 TV도 현장 나가서 함께 생방송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법원에서 네네. 반중 집회 허용한다 이렇게 예. 판결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가 집회 탄압을 받아온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요즘에 탄압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이제 성조기를 찢어왔던 좌파 단체들 시위를 보고 우리도 중공기를 찢어야겠다. 성조기 찢기는 오케이인데 중공기는 오케이를 해줄 것인가? 우리가 태극기를 불태워도 무죄가 뜨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만한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려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공기를 태움으로써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가인지 중국의 속국인지 중공기를 찢는 것으로 질문했고 이재명 정부는 탄압으로 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집회에서 사용하는 행진가와 구호가 혐오 표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희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거에 발맞춰서 경찰들이 좀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탄압의 사유가 제한 통고의 사유가 이랬습니다. 저희가 제한 통고서를 읽었을 때 저희 행진에서 저희 행진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이제 테러를 일삼은 좌파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 유리병을 저희한테 던졌고요. 어떤 분을 못 이긴 좌파 시민께서는 버스 안에 계시다가 우리 행진을 보고 창문을 깼어요. 버스 창문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유대학이나 자유우파 시민이 한 것이 아니고 폭력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좌파들이 저희한테 한 거죠. 그럼 저희는 오히려 피해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미니스커트를 금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에서 그래. 이것은 제한 통고를 취하해야 된다라고 어제 결과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집회와 시위를 오늘 2시부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여해 교수. 네, 지금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처분 어떻게 했냐. 정말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바깥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뭐든지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니스커트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그 표현이. 근데 더 나아가서요. 분명히 반미 운동했거든요. 그들은 반일 운동했었거든요. 근데 반중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혐중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반중이 아니고 혐중이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정권이 정확하게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과 남대문과 동대문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집회와 행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모이시는 자유파 국민들도 어제 있었던 이진숙 위원장 체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하는 이런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우리 이재만 본부장은 이진숙 위원장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셨죠. 그렇죠. 예. 같이 있었죠. 예. 정말 파렴치한 행위고, 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뭉쳐서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체포 사유를 보면 경찰이 출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부를 자꾸 하는 바람에 체포했다 돼 있는데 이 거부한 게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국회에서 자리 지키는 바람에 경찰에 못 간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회 출석하는 관계로 네. 가지 못했는데 그걸 수갑을 채우고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윤정훈 부회장. 체포의 사유도 보면 사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4월 이전의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굳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전선거 운동이라 이래 한다고 하면 이게 참 국민 한 사람 생각하기에 이게 법을 믿을 수 있나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이게 네, 이 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그러는데요. 피고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부르는 건데요. 그럴 때 경찰이 부르는 것을 소환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환장을 소환을 한 번 했다, 소환을 두 번 했다, 소환을 세 번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환을 했을 때 사실은요. 불응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조사를 여기서 경찰에게는 받지 않겠다. 나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다른 날짜에 하겠다라고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변호사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소환에 대해서 지금 못 간다는 걸 충분히 구두와 서면으로 제출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없어졌거든요. 검찰청이요.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박사님, 경찰 폐지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정말로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겁나서 살겠습니까? 검찰도 없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 체포에 대해서 우리 심지영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가렵고 영린을 건드려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좀 큰 사건을 연달아 터트린다라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루기로 하셨기도 한 내용인데 저는 김현지 이 1급 수석비서관이었나요? 아니 총무비서. 총무비서관이었나요? 그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의 논란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나큰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재명 정부한테는 악재일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김현지라는 분이 굉장히 영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지혜와 그 고견이 담긴 내용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김현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긴급 체포가 있었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를 갖다 김현지를 지금 현재 시위 나가면 일파만파입니다. 완전 김현지 대란입니다 지금. 모든 이슈가 김현지로 다 함락되고 실제 있습니다. 저 지역에 가면 그렇습니까? 저 지역에서 지역 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김현지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야 뭐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본부장님. 아니 제1부속실이라는 게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1부속실이라는 게 갑자기 뭐 나라에 큰 일이 발생했다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재명이 잠을 자는데 들어가서 빨리 이 나라 깨우는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죠. 제1부속실장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개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또 대통령의 의전을 수행하고 세 번째 사생활 관리입니다. 사적인 사생활 관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재명 남성 아닙니까? 동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잠자는데 깨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생활 관리를 이 여성이 최측근에서 해야 되는지 좀 저도 의구스럽습니다. 한 여러 가지가 아주 묘합니다. 아주. 예, 막. 근데 두 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름이 김현지가 아니에요. 본명 있나요? 이름 뭔지 모르세요? 애지중지현지. 아니 이름이 애지중지현지예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요. 애지중지현지가 누군지 아세요? 하면 다 알아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대요. 애지중지현지. 그래 지금 이게 그 사실 이제 김현지 게이트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좌파들이 게이트급으로 사건을 키워버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게이트가 뭐 권력 잡자마자 터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아니 뭐 국감에 나와서 그냥 얘기했으면 간단한데 왜 괜히 키웠냐라고 좌파 진영 안에서도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김현지가 애지중지라서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 좌파 이재명 정권 권력 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그 권력 투쟁,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 투쟁은 불가피하잖아요. 거기 한 가운데에 이 김현지가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것 같다. 예,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 아니냐 그런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이번 인사는 상식 파괴의 극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의구심을 한층 더 더하게 만드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이 또한 이재명의 이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현지 게이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지금 이게 특검으로 그 내란몰이를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3대 특검 중에서 특히 저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제일 먼저 전체가 다 복귀를 하겠다고 했다가 뭐 집단 항명이냐라고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뭐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 검찰 내부에서도 사의 표명한 검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정청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검사들은 자중자애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란 혐의 재판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검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해석은 분분하지만 우리 모두 볼 때 특검이 너무 이상한 그 모순에 대한 항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일반 검사는요 이번에 바뀌면서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다 막 나눠졌어요. 기소청, 뭐 수사청. 그런데 특검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다 쥐고 있어요. 되게 모순적이죠. 네. 그런데 특검의 파견간 검사는 사실은 파견을 갔기 때문에 너는 누구니? 그러면 저는 검사인데요. 그러면 너는 그럼 특검의 기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냐면 전 못해요. 가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우리는 그러면 나가서 오히려 변호사를 하는 게 낫거든요. 나가겠다. 우리는 그럼 옷을 벗겠다. 우리를 돌려보내달라 하니까 정청래가 나서서 자중자애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가만히 참고 있을 검사들이 없죠. 잘못 건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어쨌든 이제 강행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본부장? 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가 포기 선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가 얘기를 포기한 선언이다. 예. 왜? 무비자 정책은 이 외교, 안보, 법무, 치안 이 모두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전략적 사안인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공청회도 한번 안 하고 부처 간의 협의도 없이 또 그리고 국회에 한번 보고도 하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아주 단시간 내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독단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비자 입국은 아주 잘못된 우리 국가적으로 앞으로 닥칠 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안을 안고 있다. 그 무비자 입국이 평상시라면 또 관계가 원만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관광 유치도 되고 좋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쟁 징후가 뚜렷합니다. 금값이랑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요. 미국이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군대를 빼고 있습니다. 자, 군대 빼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은 최근 동향을 보면 전쟁이 나기 직전에 미군을 빼고 오히려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전쟁 징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무비자로 대거로 입국을 받아들인 중국인들 사이에서 간첩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업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평가 받아야 되지만 저평가 받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숙군 작업하고 내부에 있던 남로당 척결이었습니다. 그게 6.25가 터졌을 때 우리가 앞만 보고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 않습니까? 뒤에서 총맞을 걱정 안 하고 싸웠던 원동력이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열어주는
과정이 저는 이런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고 보고 전쟁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네. 이러한 조치는 철회하거나 최소한 무기한 연기는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저도 이 지역에서 이래 중국이 무비자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그 반농 반촌의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면 특히나 중국인이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흉흉한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 뭐 원리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국 입장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도느냐 그러면, 뭐 아동이 많이 뭐 없어진다더라, 실종 신고한다더라, 장기 밀매가 된다더라,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 때 한 번쯤 국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무비자 입국하는 거 잠시 중단해라. 왜냐하면 무비자 입국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전날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그 전날 소실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요. 입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호텔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크루즈로 몇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명동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상가예요. 갑자기 중국인 글자가 다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머무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한데 굳이 이걸 지금 해야 될지. 저는 자국민 보호주의라서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고성구 TV가 1년 만에 여의도 포차를 이제 재개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손님으로 장동혁 대표를 모셨습니다. 혹시 그 여의도 포차 보셨습니까? 예, 네, 잘 봤습니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말씀 중에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가는 그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되게 슬펐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정말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 주시는 모습에서 왠지 든든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또 소탈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박사님하고 뒤에 정말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제일 듣기 좋았던 소리가 장동훈 대표님께서 안보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말이 딱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소탈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 장해찬이나 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마음이 빚을 지고 있다는 말, 소탈한 말에 저는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예, 저는 장동혁 후보가 진정성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워딩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그게 잔뜩 담겨 있어서 앞으로 예.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안 보셨죠? 아니요, 그 풀 버전은 못 봤습니다만 너무 바빠가지고 풀 버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쇼츠로 그래서 질문 안 길게 봤습니다. 티가 났어요. 쇼츠는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응원하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썸네일 보고 한 10초 보다가 일하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팀원들 때문에 갔습니다. 우파 맞네요. 거짓말을 못해요. 갑자기 볼이 빨개지면서요. 안 봤죠 하면요. 봤어요. 그걸 못해요. 아니 근데 우리는요. 같이 하셨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 오늘 저희가 12시부터 남대문에서 우리공화당 집회부터 취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0시가 다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이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재명 본부장님. 예, 눈치를 보는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신념으로 싸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 마치면 바로 광화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심정 대표. 예, 제한 통고 기각 사유서에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가 방화, 폭행 등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제한 통고를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집회 내부에 뿌락지를 심거나 폭력을 유도하는 세력을 심어서 해산을 유도할 것이라는 판단도 섰습니다. 그래서 집회 분위기를 일부러 좀 급히 발랄하게 수정한 것도 있는데요. 제발 오늘 다양한 곳에서 평화 시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 도발에도 반응하지 말아 주시고 도발이나 선동하는 시민들, 동료 애국 시민들
서로 말리고 오늘 참고 가자라고 해주십시오. 새를 더 모아야 될 때고 지금 우리는 상승세에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찬물 끼얹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화 시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체포돼 가는 과정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수갑을 이렇게 딱 보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서 사실은 희망을 받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나와서 함께 대응할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힘내시고요. 모두 우리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강해졌습니다. 힘내자. 예. 오늘은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입니다. 국경일이고요. 국경일이 늘 한가위 같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폭정에 대비해서 가도시위가 열리고 거리 행진이 열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심정 대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이가 이것을 혐중 시위라고 단정 짓고 그리고 깽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딸들은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거가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파로 가장해서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서 행진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위대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부어서 그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고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이게 폭력 집회 아니냐 이게 깽판 아니냐 이게 혐중 시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지시대로 뭐 사법 처리로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황당한 체포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들 격앙된 심정이실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막 미끼 던지고 함정 파고 하면은 안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각별히 여러분들 각자가 좀 유의하시고 좌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의 대비를 잘 하시고 오늘 집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그 집회를 지휘하는 집회 현장 지휘부의 그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